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여명입니다. 약속드린 대로 이번 영상은 안철수를 중심으로 한 무너진 국힘의 차기 당권 그리고 당대표입니다. 지금 보면은 안철수가 당대표 나오려는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근래 와선 통화도 안 하고 접촉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을 내는 거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지금 16일 원내대표 선거가 있죠. 그거 한동훈계 안 됩니다. 전번 영상에서는 한동훈계의 음모론, 그 찌질한 애들, 돌돌이. 너 별명 하나 더 붙었다. 지금 현재 107석을, 국힘이 107석인데요. 한동훈계 해봐야, 한 10여 명 내외예요. 국회의원직을 다른 애들이. 많아야 12, 13명이에요. 그리고, 그 친윤들이 한 6, 70명 돼요. 그 다음에 TK, PK가 한 6, 70명 돼요. 강원도까지 하면 7, 80명 돼요. 충청도까지 하면 8, 90명 돼요. 그들이 한동훈에 대한 극단적인 지금 혐오가 있어요. 저거 인간 아니다. 저 녀석이 이번 대선에 도와주지 않고 라방하면서 새우깡 쳐먹으면서 김문수 선거 지원도 안 하고 지 당권 운동 한답니다. 그리고 당원들한테도 극혐적으로 지금 한동훈이가 찍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데 원내대표를 뭐 친윤이 아니냐 친한이 아니냐? 아니 원내대표고 국회의원들이 바보입니까? 친한계라는 게 누구 있어요? 김성원이라는 하나 나오는데 수해 현장에 가가지고 이럴적에 비가 와가지고 우리가 막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 또라이. 조경태가 또 나와? 그래서 원내대표는 친윤계나 TK, PK에서 가져가요. 거기서 결판 날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저번 영상에 말했죠. 음모론이라 그랬죠. 이놈들이 너무 찌질해서 그래요. 돌파할 능력도 없고 정치력도 없고 또는 국힘을 장악할 능력도 없으니까 그냥 SNS 유튜버 지들끼리 유튜버 나와가지고 떠들고 시사평론에서 말이지 한동훈이가 임명한 비대위원장 대변인들이 와서 떠들고 이러는 거예요. 한동훈에 대한 감정은 악감정으로 박혀있어요. 보수 진영 내에서. 고고TV는 합리적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도 한동훈계가 가져갈 수도 없고, 근데 지방선거를 보면은 내년 1년 후에 6월 달에 하죠. 60지방선거인가 6일 지방선거 한 1년 후에 하는데 요번에 보수가 41% 얻었잖아요. 그죠? 그게 이재명이 싫어서 김문수와 국힘을 지지한 거예요. 보수는 그대로 뭉쳐 있었던 거예요. 이재명 49.4% 가져간 게 이재명에서 좋아서 찍은 애들이 한 40% 될 거고 국힘이 싫어서 나머지가 중도가 넘어가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요번에 41%가 나오고 지도를 보면 알지만은 동쪽으로 쫙 전체 득표율이 국힘이 다 이겼죠. 물론 지난 대선만큼은 득표를 못해서는 이게 희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고 가시죠. 자 보세요. 김종혁이라는 놈이 있죠. 제가 김종혁을 개인적으로 쓰리 쿠션으로 물어봤어요. 김종혁 당호의 데스크를 장악한 후배한테 물어봤어요. 중앙일보. 아주 평가가 안 좋아요. 간신이다 지새끼다.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하는 것이 국힘이 요번에 대선 패배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대선 패배를 하고 나면은 어떤 정당이든 정신이 없습니다. 자중질환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졌다. 분석을 해보자. 근데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는 윤석열의 3년 국정 파괴와 개헌과 탄핵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징벌이었다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말씀드렸고. 그런데 자 윤석열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윤석열을 공격해봐야 소용없어요. 어느 국힘 당원들이 어느 보수들이 윤석열을 다시 드리려고 그러고 윤석열을 따라다니겠습니까? 그거 절단된 거예요.
앵브리 우파 유튜버, 참칭 우파 유튜버들, 자유 우파 유튜버들만 윤석열을 막 연호하면서 돈 벌려 그러는데 그건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죠. 좌파 진보나 그 장성철 같은 쌈마이 그 꼬맹이나 조갑재나 정규재나 김종인 같은 경우는 갈라파고스가 된다. 국회면 재건축을 해야 된다. 더 망해야 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더 망하면 어떡하라고? 한동훈 꼬맹이들도 껍데기들도 더 망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너 더 망하는 당에 한동훈이가 왜 당대표 하려고 그러니? 김종인이라는 놈이 이 기가 찹니다. 한동훈 걔들 약점만 공격해요. 선거에 패배하고 전쟁에 패배한 국힘을 보수를 이렇게 공격하는 얍삽한 놈들은 저보다 처음 봤습니다. 남을 공격하고 내부를 공격하지 한동훈을 당대표로 만들고 자기 대선 후보로 만든다는 건데 그거 환상입니다. 환상. 그러면서 옆에다가 그 빨간 거 파란 거 이런 거 전국적인 지도를 올리죠. 거꾸로 보시면 돼요. 고고TV가 말씀드리는데 41%가 나왔어요. 잠시만요. 원고 안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내년 지방선거가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지방선거는 지게 돼 있어요. 6개월 동안 이재명 쪽에서 벌써 국정 기조가 나왔어요. 보수 저거 친다. 괴멸시킨다. 거기 한동훈도 걸려들어가고 준석이도 걸려들어갈 거예요. 그 내란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법이 검사 60명. 김건희 특검법 내란 검사 40명, 최상병 특검법 20명, 120명이에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거. 그거 못 막아요. 그러나 적폐청산이 최소한 6개월인데요. 그리고 음모론과 조작을 하는 거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세력이 강해요. 그 1년이 유지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들이 지금 한동훈 걔들이 말하는 건 다 가짜 뉴스예요. 지금 이렇게 졌는데 지방선거를 패배한다? 역발상을 하자는 거지 이제는. 41% 얻었습니다. 자, TK, PK는 아무리 이 윤석열이가 계엄을 일으켰고 나라를 망쳤지만은 보수를 생존시켜야 한다고 어느 정도 몰표를 줬어요. 그러면은 2017년 탄핵 과정에서 그렇죠. 그때 홍준표가 대선 지고 당대표 맡아가지고 TK하고 TK만 광역단체장 가졌잖아요. 요번엔 안 그래요. TK, PK는 국힘 출신이 광역단체를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계엄이 일어난 상태에서도 이재명이가 그쪽에서 특히 TK, 울산 이런 데서 표를 못 가져갔다는 거죠. 공고하게 보수 진영은 뭉쳐 있다는 거예요. 중도층도 이재명한테 안 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원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크게는 못 이겼지만은 강원도 광역단체장이 국힘이 가져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경기는 좀 그렇고 서울 같은 데가 요번에 5%뿐이 안 졌어요. 5%. 서울도 국힘이 어느 정도만 제대로 된 당대표를 내놓으면은 서울도 국힘이 광역단체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국힘은 재개의 발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동훈이 껍데기들이 계속 당권을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래 지방선거가 중요하죠.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그죠? 그 다음에 시군구, 시장, 군수 이런 기초단체장을 먹어야 되죠. 그러면은 당원이나 또는 지역 공약을 낼 수가 있고 그게 힘이 되죠.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면은 또 이상한 놈들 지금 한동훈의 껍데기들은 하나 쓸모없는 애들입니다. 물론 기존에 친윤화된 국힘들도 문제가 있죠. 세력도. 그런데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면은 혁신적인 인사가 없어요. 걔 밑에는 전부 다 좌파 진보층을 또 끌어들일 거예요. 그건 계획이 아닙니다. 얘네들 지금 한동훈 밑에 들어간 애들이 뭐 민주화 투쟁을 했습니까? 산업화에 기여했습니까? 정체불명의 애들 들어와가지고 지금 한동훈 옆으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 그 지방선거에 공천권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지더라도 공천권을 행사하고 나면은 지들이 공천 준 애들이 전국 곳곳에 박히니까 총선하고 또 달리 총선이 253명뿐이 안 되지만은 지역구는 몇천 명을 공천할 수가 있죠. 아니 지방선거는 그거를 한동훈의 지지 세력으로 공천 후보자 공천해가지고 자기 지지 세력으로 만들어서 대선까지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막는데 이번에 김문수 같은 경우가 김문수가 좋아서 국힘이 좋아서 뽑은 게 아니에요. 41%가 보수를 생존시키자, 보수를 지탱하자. 언젠가는 재기시키게 터진만은 딱 맞아 남겨놔야 된다. 땅만큼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49%뿐이 못 가져간 거예요. 그건 이재명 정부도 정통성이 없고 불안한 정권이에요. 그럼 여기서 당대표가 누가 되냐고 자꾸 싸우고 있어요, 애들이. 첫째, 김문수는 많이 먹은 줄 알고 그만했으면 좋겠고, 김문수가 조직 장악을 할 수가 없어요. 김문수가 또 당대표가 만약에 되면은 앵벌이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돈벌이뿐이 안 되고, 또 중도층이나 합리적인 보수들이, 요번에 합리적인 보수들이 김문수 때문에 41%를 준 게 아니고 보수의 생존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 김문수는 이제 그만하고, 김문수는 그냥 원로로 남고, 솔직히 원로급도 안 됩니다. 그런 김문수나 친윤들은 안철수를 추대하는 코스로 가야지만이 보수가 혁신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사람 하나만 바꾸면은, 리더 하나만 바뀌고 대통령 후보 하나 바뀌고 대통령 하나만 바뀌면은 모든 게 정치 개혁이 된다. 기존 체제로 다 가능하다. 기존 시스템으로 가능하다. 그런 사람이 김영삼이었고 김대중이었어요. 그들이 뭐 자기들을 위해서 위인설법을 했습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시스템을 바꿨습니까? 국민의 명령을 받들고 국민 앞에서 기존에 있는 제조화 시스템으로 충분한 개혁을 했다는 거죠. 그 안철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국힘 내부가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동영이가 이명박 이회창한테 850만 표를 줬어요. 한 30% 이상 줬어. 35%는. 그런데 10년이 갔어요. 10년이. 걔네들이, 민주당 애들이. 그러면서 좌파의 봉기 세월호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가 무너지면서 정권을 가져간 거예요. 민주당 애들이 10년 동안 잘한 게 없습니다. 현재 국힘과 똑같은 꼬라지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국힘이 지금 말이 혁명을 할 겁니까? 개혁을 할 겁니까? 다음 영상에 찍겠지만은 준석이나 저 누구야 저놈아 껍데기 갑발 갑봉 그놈아들이 개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전혀 개혁을 할 여력과 기본 개념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놈들이 그냥 계속 윤석열 진영, 국힘 진영 공격하는데 혁명같이 해요. 근데 혁명이 되질 않아요. 자, 그러면은 다시 국힘 내부 당대표로 와가지고 지금 현재 당대표감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철수뿐이 없어요. 보세요. 안철수가 모든 정치꾼 윤석열과 김문수와 홍준표와 껍데기 한동훈하고 차별화가 됐죠. 개헌 반대한 게 가장 선명성 있는 사람이 동훈이보다 안철수예요. 탄핵 찬성한 것도 가장 선명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업가 출신이에요. 뭐 큰 기업은 아니야 솔직히. 그 다음에 AI 미래, 신사는 미래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현존 정치인들이 잘 알아요. 그리고 도덕성이에요. 그 다음에 파괴력은 없으나 개혁 정신이 있어요. 또 중도 소구력도 있어요. 그러면 모든 걸 보면은
지난 경선도, 대선 경선도 마찬가지로 그때 안철수를 냈으면 이긴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야 믿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씀을. 문수가 8%였는데 안철수가 하면 8%가 더 이길 수가 있었어요. 동훈이하고 준표는 못 이겨요. 한심한 놈들. 그런데 지금 현재 당내 구조를 봐도 안철수뿐이 없어요. 당 대표감은. 그런데 그걸 안철수 누구도 아직 안 띄우고 안철수는 선택만 바라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지금 당장 나오는 것이 근래 또 시사 얼치기 애널들 앵벌이고 평론 아니야. 걔네들이 국힘 당권, 국힘제가 망가졌는데 당권 싸움한다? 자기 당권 누구 가져갈 것인가? 또 안철수를 쑥 빼죠. 한덕수냐, 김문수냐, 아니, 동훈이 껍데기냐, 김문수냐, 홍준표냐, 이런 거면 또 나경원이 또 난가? 윤상현이 또 나올까? 그것만 애들이 해자를 해요. 말만 해요. 안철수는 언급도 안 해요, 이 녀석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안철수가 하부 조직이 없어요. 스피커가 없다. 안철수를 있잖아, 애널들이 없다. 이러는 건데, 그게 안철수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살리려면은, 안철수 후보를 투입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홀로 대선 개표 방송에서 홀로 4시간을 지켰다 그러는데, 그게 그냥 회자가 됐죠. 그런데, 그 정도 되면은 또, 내란 특검법 찬성할지도 안철수 홀로 앉아 있었어요. 그죠? 그런 것만 팔아먹고 그런 것만 이용해, 보수 진영에서. 그러고 나서 안철수의 진정성, 안철수가 말에 달라졌다, 안철수가 말이지 쎄졌다, 독해졌다. 그러면서 국힘 내부하고 보수 언론지, 또 애널들, 얼치기 똥구멍들이 계속해서 안철수를 소외시키죠. 그게 뭐냐면 안철수가 조직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는 친윤들이 안철수 추대하면 돼요. 안철수가 당대표 된 다음에, 만약에 된 다음에 친윤들을 개혁하는 거, 국힘을 개혁하는 거 시도는 할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을 조질 거예요. 동훈이가 검사 출신의 동훈이 이재명 백날 조져봐야 되나? 안철수가 조지면 돼요. 이게 보수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진보보다 나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어떻게 이재명 같은 놈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지네 아버지로 만듭니까? 보수 같은 것들 요번에 개헌강 단계에서 윤석열 보고 윤버시라고 하는 것들 쓰레기도 있었지만은, 대선 과정에서 그게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대선 본선 과정에서. 그죠? 윤버지라는 걸 꺼내내려고 그랬잖아요. 그거 끊어졌어요, 윤석열은. 더 이상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할 수 없어. 민주당이 칼날을 맞으라고 놔둬야 되고, 끊어져요. 그러면은, 다시 국힘 당대표로 와서, 안철수를 추대하면 돼요. 허수아비 만들면 안 돼요. 당대표 되는 순간 허수아비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안철수 심성이 약하죠. 김용태 보세요. 김용태가 말이지, 비대위원장을 젊은 애로 하나 세워가지고 대선수 표 좀 얻으려고 그러면 표는 안 왔어요. 김용태 때문에 얻어온 거 없어요. 그런데 김용태가 비대위원장 그만 안 둔다잖아요. 그게 권력이에요. 당대표 권력, 대통령 권력이 그런 거죠. 되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거예요. 안철수도. 얼마나 할지 모르겠으나. 김문수 보세요. 나 대통령 될 생각도 없는데 내가 나가도 돼요? 그러다가 나왔잖아요. 대선 8% 졌어요. 지금 당권 욕심을 갖고 있죠. 김문수는 안철수를 지지하면서 은퇴하는 게 맞고, 친윤들도 한동훈을 제거하려면 안철수를 집어넣고 안철수를 밀고 안철수 수하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안철수가. 당대표 선거가 지금 언제 일어날지도 몰라요. 비대위로 갈지, 그죠? 또 7, 8월, 8, 9월로 당대표 선거 갈지, 그죠? 그러면 몇 개월이 남았어요. 내가 안철수한테 몇 번을 말해. 사람부터 잡아라. 최소한 현직 국회의원 서너 명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발언권이 있는 오래된 은퇴 정치인 말고, 전직 의원들을
최소한 5명을 확보해야 된다. 전 현직 의원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안철수를 옆에서 지지하고 보호할 국힘 107명 의원 중에서 친윤도 아니고 친한도 아니고 그래도 나라를 걱정하고 보수를 걱정하는 그런 세력이 한 20, 30명 돼요. 거기서 최소한 5명, 10명을 안철수 지지세로 만들어야 돼요. 그거 할 자신이 없고 그 스킨십 그런 거 할 자신이 없으면은 맨날 깨지게 돼 있어요. 당대표 요번에 보면은 지방선거 완패? 그럴 줄 알았는데 41%나 얻었어. 고고TV는 42, 3%를 얻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김문수가. 다행히 41% 얻어서 지방선거 완패 구도는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안철수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친윤의 지지를 받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TK나 또 일반 국민들이 안철수를 다시 봤다 하는 그런 것도 조금씩 나오므로 그 국힘의 중도층들이 있어요. 중도 국회의원들. 친윤도 아니고 친한도 아니고 나라 걱정하는 그런 사람을 5명, 6명을 현역원들을 빨리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되지. 또 당대표 선거에 나가가지고 맨날 페이스북에나 날리고 말 더듬거리고 그래 되겠습니까? 그게 주위에 사람이 그 주위에 보강하고 강한 세력이 없어서 혼자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참 짜증나는데 한동훈이라는 애가 당대표의 능력이 없어요. 끝났어요. 얘는 절대 국힘 당원들이 얘를 안 뽑습니다. 요번에는 저 새끼 때문에 졌어. 저 새끼 대선 운동계 하는 짓 보니까 질렸어 다 이런 거예요. 이번에 국민들이 보수 진영에서 특히 또 준석이 당도 그렇고 걔네들이 제일 짜증난 게 한동훈과 한동훈 개들이에요. 그냥 한동훈하고 반대되고 한동훈하고 뭐 어쩌고 뭐 쪽 경쟁 관계에 있으면 다 한동훈과 한동훈 개들이 채널 A, TV조선, 시사평론, 유튜브 하면서 SNS 하면서 그냥 비판만 했어요. 준석이는 한동훈이 준석이의 경쟁 상대가 안 돼요. 준석이도 끝났어요. 그리고 안철수도 공격하고 홍준표도 공격하고 권성동, 권영수도 공격하고 국힘 내부도 공격하고 이게 뭡니까 이런 놈이. 안철수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어요. 당대표가 되면은 당 혁신을 갖다 시도하면 돼요. 안 되더라도. 지방선거를 치더라도 안철수 주도로 지방선거 공천해가지고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안철수가, 대면 접촉력이 너무나 약해요. 그거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내가 몇 가지 비책을 줬어. 비단 주문을 몇 개 던져줬다고! 이까지 하겠습니다.